안녕하세요. 아주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학년 2학기 수학 1단원의 8차시 수학 익힘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8쪽, 19쪽입니다. 자, 그럼 바로 보시죠. 1번 사과 846상자를 트럭에 모두 실으려고 합니다. 트럭 한 대에 100상자씩 실을 수 있을 때 100상자 트럭은 최소 몇 대가 필요한가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트럭에 100상자씩 실으니까는 사과가 800이나 900이면 좋을 텐데 846이네요. 그러면은 일단 846을 나누기 100으로 하게 되면 8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가 46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8이니까는 8대 하고 그 다음에 46상자가 남는다는 건데 이 46상자를 마저 다 실어야 되겠죠. 모두 실은다고 했으니까 모두 실어야 되니까는 트럭 한 대에는 46상자를 또 추가로 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46상자를 실을 트럭 한 대가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8대와 46상자를 실은 한 대 합쳐서 9대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9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슬기는 서점에서 12,100원짜리 소설책을 한 권 샀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로만 책값을 낸다면 최소 얼마를 내야 하나요? 라고 했습니다. 자, 1,000원짜리 지폐로 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1,000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일단 12,100 나누기 1,000을 해주게 되면은 10이 나머지 100이 되겠죠. 자, 그래서 1,000원짜리 지폐 12장을 하게 되면 12,000원이 되고 100원이 모자라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100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내야 되는데 100원짜리 동전을 내지 않기 때문에 1,000원짜리 지폐를 내고 900원을 거스름돈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원에 필요한 한 장과 그 다음에 12,000원에 필요한 12장 합쳐서 13장, 그래서 13장이니까 13,000원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3,000원이 되겠다. 물론 올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100의 자리에서 올림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보겠습니다. 공장에서 과자를 2,416봉지를 만들었습니다. 한 상자에 10봉지씩 담아서 판다면 과자는 최대 몇 상자까지 팔 수 있나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2416 나누기 10을 일단 해주게 되면은 241 하고 나머지 6이 되겠죠. 그러면은 241 상자를 일단 팔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6봉지가 남습니다. 이 6봉지는 한 상자에 담아 가지고 팔 수가 없겠죠. 한 상자에 6봉지 들어있으면 바로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가 들어오겠죠. 자, 6봉지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봉지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더 만들어서 팔든지 아니면 집에 가지고 와서 먹든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팔 수 있는 것은 이 241상자를 팔 수 있는 것이고요. 봉지로 따진다면 2410봉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41상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연순의 모둠 친구들의 멀리뛰기 기록을 나타낸 표입니다. 뛴 거리를 반올림하여 반올림하라고 했네요. 자, 1의 자리까지 나타내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1의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했으니까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줘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 소수 첫째 자리에 동그라미를 해볼게요. 자, 연수는 4, 건윤이는 5, 정훈이는 8, 이윤서는 2인데 이 중에서 올림을 하는 수는 5부터 9까지 되죠. 그렇기 때문에 5 해당이 되고요. 8은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4와 2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버림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올림한 거리를 쓰게 되면 연수는 버림을 했으니까 137이 되고요. 근윤이는 올림을 해주니까 102에서 103이 되겠고요. 정훈이도 올림을 해주니까 114에서 115가 되겠죠. 다음 윤서는 버림을 해주니까 122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이익을 본 친구는 건윤이가 되겠죠. 자, 다음 19쪽 보겠습니다. 5번
어림하는 방법이 다른 한 친구를 찾아 이름을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슬기, 연수, 중기 세 명이 어림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어림을 했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자, 먼저 슬기. 책을 10권 읽을 때마다 붙임딱지 한 장을 받는다면 72권을 읽었으니까 붙임딱지 7장을 받을 수 있어. 7장, 72, 그 다음에 80권이 되면 8장을 받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한 거는 2를 버림을 한 거네요. 그쵸? 자, 그래서 슬기는 버림의 방법을 사용했고요. 다음 연수. 생선 62마리를 10마리씩 묶어서 팔면 모두 60마리를 팔 수 있겠네 라고 했습니다. 62마리를 10마리씩 묶어서 파니까 60마리를 팔고 2마리는 남아있는 거죠. 자, 이 2마리는 버림을 한 겁니다. 그쵸? 그래서 연수가 사용한 방법도 버림이 되겠고요. 자, 슬기와 연수가 둘 다 버림을 했으니까 당연히 답은 중기가 될 것 같고요. 중기는 뭐 올림이나 했겠죠. 자, 봅시다. 36.8kg인 내 몸무게를 1kg 단위로 가까운 쪽의 눈금을 읽으면 37kg이야 라고 있어요. 올림을 한 게 아닌데요. 자, 보니까는 이 36.8은 이 37하고 36 사이에서 37하고 더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더 가까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배웠던 반올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춘기가 상당히 어려운 말을 했어요. 우리 춘기가 많이 달라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춘기가 사용한 방법은 반올림이고요. 그리고 방법이 다른 한 친구는 마찬가지로 중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 보겠습니다. 6번. 세 가지 물건을 사는데 필요한 금액을 어림했습니다. 세 친구가 어림한 방법 중에서 누구의 방법이 가장 적절한지 알아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물건들을 보니까는 자, 첫 번째는 12,800원이네요. 그 다음 두 번째 9,900원, 세 번째는 7,400원입니다. 자, 춘기가 사용한 방법은 나는 12,000원, 9,000원, 7,000원으로 어림했어. 12,800원을 12,000원으로 이게 사라진 거죠. 800원이 사라졌고 그 다음 9,900원에서 9,000원이니까는 또 900원이 사라졌네요. 그 다음에 7,400원에서 7,000원으로 또 400원이 사라졌어요. 그쵸? 자, 그래서 중기가 사용한 방법은 버림이 되겠고요. 그 다음 슬기의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는 12,800원이 13,000원이 됐으니까는 800에서 올림을 해줬네요. 그 다음에 9,900원에서 만원으로 갔으니까는 여기에서 올림을 해줬고요. 그 다음 7,400원이 7,000원이 됐네요. 자, 올림만 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버림을 했어요. 그쵸? 버림을 했다는 것은 올림과 버림을 했다는 것은 반올림을 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슬기가 사용한 방법은 반올림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혜가 사용한 방법을 보게 되면 12,800원이 13,000원 올림이죠. 그 다음에 9,900원이 만원,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올림을 해줬고요. 그 다음 7,400원이 8,000원 마찬가지로 올림을 했네요. 그래서 31,000원이면 충분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자, 일단 전체 가격이 얼마인지 한번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800 더하기 9,900 더하기 7,400을 하게 되면은 일단 00에다가 8, 9, 4를 더하니까는 21이 되어서 21. 그 다음에 2, 2, 9, 7을 더하니까는 4, 9, 7. 그러니까는 20이 되네요. 2, 0. 그 다음에 2 더하기 2를 하니까는 3. 그래서 3만 100이 되네요. 자, 3만 100원인데 그 이상의 돈을 내야 되겠죠. 자, 가격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1,000원. 31,000원이 적당할 것 같네요. 3만원으로는 100원이 모자라고요. 그 다음 28,000원이면은 2,100원이나 부족하겠죠. 그러면은 밑에 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슬기, 지혜가 어림한 방법이 각각 무엇인지 쓰라고 했으니까 중기는 버림이 되겠고요. 슬기는 반올림이 되겠고요. 그 다음 지혜는
올림이 되겠죠. 자, 세 가지 물건을 사는데 누구의 어림 방법이 가장 적절한지 이야기해 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지혜가 사용했던 올림이 31,100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올림의 방법을 사용해야 되겠죠. 자, 버림을 한 중기와 반올림한 슬기는 31,100원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계산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써주게 되면, 물건을 살 때는 물건의 가격 이상을 내야 하기 때문에 지혜가 어림한 올림으로 계산해야 한다라고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슬기가 했던 반올림의 경우에는 맞을 때도 있고 맞지 않을 때도 있겠죠. 전부 다 올림을 해도 되는 상황이 있겠고요. 그 다음 반올림 해가지고 버려진 것보다 올림을 해서 올린 게 더 많다면은 반올림을 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낮기보다는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올림을 하는 게 지혜의 방법이 보다 더 정확하겠다.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도전수학 오늘의 날씨를 알아보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안녕!